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네. 이제 2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제가 앞서서 이제 고객 관리 관련된 만남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은 2강부터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남들과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법과 그리고 AP를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가로서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팁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이 여러분들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가긴 했지만 고객이 나를 전문가로 볼까요? 앞에서는 해주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고객의 마음을 전문가구나 라고 느끼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자기소개. 그쵸. 자기소개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꼭 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자기소개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 찔릴 만한 사람한테 찌르지. 이 앞에서 이렇게 강판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사람한테 바늘 안 찔리잖아요. 이 강판을 헤쳐야죠.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결국에는 경계심을 허무는 거예요. 근데 경계심을 허무는 데는 가벼운 위트와 내가 전달하는 진심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일단 날씨 얘기하거나 뭐 오면서 뭐 어디 왔냐. 네,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 뻔한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뻔한 아이스 브레이킹. 누구한테나 쓸 수 있고 좀 쉽게 쓸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네일클러버. 뜻하는 말이 뭐죠? 행운. 요거를 저는 화법으로 씁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일클러버를 드릴게요. 생화고요. 제가 실제 고객한테 주는 그거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서 구해요? 인터넷에서 다 구매 가능합니다. 하나에 1,000원 정도 해요. 여러분들 고객 한 분 만날 때 이런 걸로 시작하면은 되게 좋은데 이것도 그냥 주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냥 주면 되겠어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잠시만요.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을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고객보다 항상 30분 먼저 갑니다. 그리고 고객과 저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하냐? 저는 동등한 관계로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해. 모든 상담은. 저는 커피도 고객한테 사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해줘야 되잖아요. 고객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저는 먼저 도착해서 커피 사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 먼저 보내놓습니다. 한 10분 전에. 고객 먼저 도착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고객이 왔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저 먼저 온 거 알고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알잖아요. 카페 앉아있는 거 음료 안 시키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눈치 보이니까 주문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합니다. 대신 떨떠름하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거 무슨 상황이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대놓고 얘기하세요. 고객님 제가 먼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시켜서 마시고 있었는데 고객님 드시고 싶은 거 음료 주문하고 오세요 하고 보냅니다. 인사하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하고서 제가 지금 음료를 먼저 주문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음료 좀 주문하고 오세요 하고 전 보냅니다. 근데 카드 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왜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저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죠.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한 초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전에 제가 TA 하고서 문자 보내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발 부탁합니다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그냥 해주세요예요.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심리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갑을 관계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해주세요입니다. 정당하게 지시하세요. 그래서 만났을 때도 커피 사오라고 정당하게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커피를 사갖고 오셔요.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두고 있냐? 고객님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고객이라고 여기 앉을 자리라고 하면은 네일클러버랑 명함을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드릴 생각 안 하고. 고객님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럼 고객의 시선은 보통 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 먼저 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조금 더 심리적인 거로 보자고요. 우리 둘이 어색하잖아요. 아직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본 사람들끼리 이렇게 눈 아이 컨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보통 사람들 시선은 어디로 가요? 그래, 아래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로 시선이 끌리는 거예요. 여기로 시선이 쏠렸으면은 네이클로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화법 시작하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고객님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제 화법 시작해 볼게요.
고객 이거 뭔지 아세요? 예. 네이클로버 아니에요? 네이클로버죠. 네. 혹시 네이클로버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 아니에요? 행운 맞아요. 오늘 절 만났고 오늘 하루가 행운 가득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행운 가득하시라고. 오늘 하루 진짜 행운 가득하실 거고 제가 이거 그냥 해놓으면 주기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하나 요청 좀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만남 끝나고서 가실 때 로또 한번 사세요. 로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운 들어온 날이 얼마나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 행운 써야지. 제가 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네이클로버 드리면서 행운 전달 드리면서 꼭 로또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3등까지는 연락을 받아봤어. 아직 1, 2등이 안 나왔어요. 그 1, 2등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그것도 만들어내면 되지 무슨 지금. 그거 1, 2등 되시면 아시죠? 네. 저 잊으실 거예요? 연락 주셔야 돼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자연스럽네. 자연스럽게. 부담도 안 되고. 부담도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연령대, 어느 나이대, 어느 성별든 쓸 수 있어요. 진짜 팁이네. 그러니까 화법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꽃마을 뭐예요? 오늘 제가 행운 드립니다. 행운 가득하세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 행운 받은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아까우니까 씁시다. 로또 사세요. 근데 제가 아직 3등까지밖에 연락 못 받아봤네? 1, 2등? 오늘 고객님이 되실 겁니다. 그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 실소를 터트리게 만든 것 자체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어떻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실소가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막 빵 터지는 건 아니고. 이게 그쵸. 빵긋해지는 그쵸. 그게 이제 마음이 한번 경계심 허물어진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되게 쉬운 화법이에요. 되게 쉬운 화법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실제로도 이 화법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에서 많이 쓰세요. 제가 이렇게 전파를 하고 한번 써보시면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산은 바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뭘 하냐? 바로 자기소개해요. 왜냐? 저는 이거랑 명함만 넣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판 있죠. 그것도 같이 놔요. 바로 앞에. 그럼 같이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눈이 보이면 글을 읽잖아요.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소개 벌써 보고 계시네요? 행운 줬다고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신가 봐요. 이렇게 넌지시 막 농담도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서 오늘 도와드릴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제 소개를 AP를 주르륵 합니다. 제 AP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 타임라인을 짰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고, 또, 대화가 재밌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관심. 비슷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는 공감대가 같아야 돼요. 흔히 말해 라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쉬운가요? 처음 만난 사람이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색전이 필요합니다. 그 탐색전을 우리가 처음에 네이클로버로 가진 거예요. 하나로. 네이클로버라는 공감대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니즈. 니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화가 재밌다는 표현, 니즈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흔히 말해 대화가 생동감 있고 지루하지 않았다. 주고받고 하는 대화. 그렇죠. 티키타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티키타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공감된 거예요. 주제가 같아야지 서로 대화가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강약 조절이에요. 이 강약 조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침묵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왜 이거 안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내용의 주제를 하이한 주제로 말 그대로 재밌는 주제로 하다가 갑자기 훅 진중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화의 템포를 조절하는 거는 그런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제스처예요. 그쵸. 제가 이렇게 막 손으로도 막 이렇게 계속 제스처도 하고 생각하다가 만약 고객이 졸면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로. 그래요? 집중을 하자는 의미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제스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저는 이 강약 조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 강약 조절로 흔히 말해 마음을 흔들어야지 그 이야기가 먹혀요. 재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만났는데 갑자기 엄청 무거운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트를 준 거예요. 실수 터트리기 하면서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AP를 시작합니다. 제 AP는 꽤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AP를 어떻게 하냐? 제 AP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오른쪽 사진 말고 왼쪽 사진만 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보호해줘야 되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약간 책임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저거에 관련된 제 사례를, 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게 주 이유는 아닐까요. 제 주 이유는 사실 오른쪽이 맞아요. 근데 오른쪽 얘기는 고객한테 할 필요 있어요? 없죠. 왼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제 사례를 한번 실제로 화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객님, 제 내용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영업 환경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고객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위치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지 우리 고객님이 오늘 들으시는 상담에 대해서 집중을 더 하시고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내용은 보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자산에도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자산이지만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자산입니다. 우리는 보험을 보장 자산이라고 해요. 이 보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잘 챙길 필요가 있어요. 일정 부분 이상은.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실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없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있음으로써 겪었던 희망과 없음으로써 겪었던 절망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희망과 절망에 대해서. 먼저 절망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였어요. 제 앞에 있는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군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장교 생활로 해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라는 좀 오지에서 군 생활을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아야,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치료비 좀 지원을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께서는 지금 현재 15년째 암 투명하고 계신 암 환자세요. 당시에 아버지께서 3번째 암 수술을 하실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집안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요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마침 제가 직장도 일찍 다니기 시작했고 또 경제관념도 좀 밝은 편이었었고 제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네, 제가 지원해드릴게요. 선뜻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원을 해드렸고 한 4,8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죠. 제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가장이자 아버지를 위해서 쓴 돈이지만 제가 아까 그 돈을 왜 모았다고 했죠? 내 집 마련. 그쵸.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기치 않게 정말 의미 있게 썼긴 했지만 그렇게 치료비로 내가 모은 돈을 써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한켠에 그 상실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왜냐?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요번 내가 3번째인데 앞으로는 어떡하지? 앞으로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게 보험이라는 거였어요. 보장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보장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그 흔하지 않은 보험이 하나도 없는 보험 불신론자 집안이었던 거예요. 남들 다 있는 그 실손 하나도 집에 보험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제 건강적인 문제가 좀 있으셔가지고 암 환자면 보험 가입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보험을 못 가입하고 저랑 동생만 좀 먼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고선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서 이 일로 전환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이 일을 하고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벌써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아버지의 보험을 준비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버지께서 4번째 암이 재발해서 지금 대기 중에 계시거든요, 수술을. 아직도 아버지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제가 간병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절망이 갖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음으로써 겪는 어려움이죠. 근데 반대로 희망편도 있다고 했잖아요. 희망편은 사실 희망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제가 아까 그 19년대 그런 아버님의 상황을 겪으면서 누구 준비했다고 했죠? 저랑 동생 거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일찍 시작했고 아무래도 군 생활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을 줄 알았는데 22년도에 1월에 제 동생한테 먼저 암이 찾아오더라고요. 26살 어린 나이에. 네, 아버지랑 똑같은 암으로요. 그래서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치료하는데 비용도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고
좀 회복도 좀 빨리 해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준비했던 보험에서 혜택을 얼마 받냐? 5,700만 원을 받았고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납입면제라고 해서 암이나 이런 중대한 질병 걸리면 보험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3년 내고 17년째 보험료를 면제받아갖고 평생 의료비 걱정도 없게 됐어요. 경제적 여유도 생겼지, 의료비 걱정도 없어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생은 지금 많이 행복해요. 왜냐? 여유가 생겼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제 가족을 통해서 직접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험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보장이 과하면 문제가 돼요. 하지만 적절한 보장을 가져가는 거는요, 무조건 고객님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제 경험에서 드러나왔기 때문에 그걸 많은 고객분들이 알아주시고 계시고, 그 알아주신 고객분들께서는 거기서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시면서 저한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제가 도움도 많이 드리지만 저한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스토리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해요. 물론 제가 쓰는 내용은 틀리진 않지만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단어라든지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이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네. 진실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다 진실이죠. 가족에 대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 맞아요. 100%입니다. 그게 지금 들렸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처럼 얘기하기만 하면 돼요. 화이트 라이어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스토리가 있었으니까 쓴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었어요, 당시에. 제가 아까 보험 가입을 어머니랑 아버지 못했다고 했죠. 어머니는 왜 못했을까요? 그럼 그거 유병자랑 뭐 상관이에요? 단순 유병자여도 요즘 보험 가입 되잖아요. 당시에 아버지가 그렇게 암 수술하실 때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동생한테 받은 거고요. 그때 어머니도 급성당뇨로 몸무게가 3주 만에 38kg가 빠지면서 입원을 하신 상태였어요. 다른 병원에. 두 분 다 다. 병원에 계신 거예요? 네. 같은 날짜에.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감도 안 될 거고. 팩트만 전달하는. 네, 맞아요. 제가 임팩트 있는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스토리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게 나의 가정의 스토리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주변의 지인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거를 잘 푸시면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걸로. 그런 스토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촌 다 조금만 보면은 다 그런 스토리 있는데. 진짜 건강한 집안이 어쩌다 한 명씩 있을 수는 있어도 친구한테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를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워낙 많잖아요. 그건 내 스토리처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내 스토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런 스토리를 듣고 그때 이런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부분만 어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팩트만 전달. 맞아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객이 지금 오늘 들어야 되는 내용이 이 사람이 이런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구나. 이 마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스토리를 기억하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좀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하나 저도 생겼네요. 네, 아마 각자마다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잘 활용해 보시면 돼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그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런 질병에 관련된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꼭 질병일 필요는 없죠. 보험이 필요한 뭔가의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해도 돼요. 나는 병원 갔는데 한 30만 원 나왔는데 실비가 적용 안 되네? 나 실비가 가입 안 돼 있었네? 나 불이익 받았다. 이것도 스토리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요. 그거는 편한 대로. 꼭 아무나 아니어도 되고 누가 네.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요 강사님께 도지전단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는 팩트예요. 보험이 그쵸. 중요한 거를 이렇게 가족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굳이 나 보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궁금한데 이게 아니라 그 전문가님이 시절 맞잖아요. 나 치과 갔는데 아무것도 보장 못 받았어. 나 땡도 한 50만 원 나왔어. 임플란트 때문에. 그러면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이빨 아파고 병원 갔더니 50만 원 줬는데 의사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스토리들 얘기하시면 돼요. 있으시죠? 나 실비 없는데? 이러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50만 원 결제하셔야 돼. 병원비니까. 이렇게 보면 그게 경험담인 거고 그걸 팩트를 전달해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기, 이게 제 동생이 당시에 암 걸렸을 때 모습이에요. 동생이요? 동생이 목입니다. CT 보시면 여기 혹들 보이세요? 네. 이거 다 암이에요.
아이고, 아니 여기 여기 혹들 다 보이세요? 여기 뭐라 하지? 아니, 갑상선 쪽에. 동생님은 저 도대체 몇 살 때? 26살 때. 남동생? 네. 남자가 갑상선암 걸려요. 말씀드리는 응.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아무 성향이 없습니다. 가족력은 네. 제 와이프가 간호사라고는 제가 뭐 그건 아닌데 가족력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거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가족에 암이 누군가 위에 있으면 말 그대로 안 보면 무조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고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객의 마음에 그 하나의 그 싹을 틔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들을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야지 고객의 마음이 움직여요. 제가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 뒤에 보장 10대 과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만큼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앞에서 꺼냈구나,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AP랑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걸 쉽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지 그 뒤에 배치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고객한테 내 가치와 나의 전문성과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 진심을 같이 전달할 수 있다고 그 타임라인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AP를 보장 10대 과제라든지 피스트 같은 이런 화법들 이미 다 있잖아요. 정해진 화법이 있잖아요. 그것만 뱉어도 고객들이 느끼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걸 갖춰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장 분석해봐요. 고객한테 어떻게 안 먹혀요. 자, 요거는 앞서 알려드렸던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안내를 드려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문자 발송하라고 했잖아요. 그 문자 발송은 사례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내용들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맨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거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뭐 안녕하세요 땡땡땡 신청장님, 방금 연락드렸던 무료 건강검진권 받기 안내 담당자 이종호 전문가입니다. 저희 보장분석 및 무료 건강검진권 이벤트에 땡땡땡 신청자님이 선정되셔서 연락드렸어요. 신청 주시는 보험 보장분석 관련 역시 어머님 본인과 가족에게 맞는 금액과 땡땡땡 모의고에서 언제 몇 월 몇 시 어디서 뵙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런 것들 양식화돼 있으면 쓰는데 문제가 되나요? 없어요. 그냥 복사 붙여놓고 이름만 바꾸고 날짜만 바꿔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AP하고 PC하고 했을 때 제가 리뷰 발송하는 양식이에요. 주요 내용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위에 뭐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점검 기준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 내용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 밑에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고객의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땡땡님의 보장 분석 결과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으셔서 뭐 사망에 대한 준비와 실비는 준비하였지만 그 외 나머지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보장을 일부 보험사에서 뭐 가입하는 뭐 비긴 신형 어린이 보험으로 종합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운전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같이 확인 도와드릴게요.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말씀드린 보죽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어린이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땡땡땡월 8 몇 시 오늘 만나뵌 카페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만남 일정 다 들어가 있죠? 그 밑에 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매일 작성하는 경제상식과 데일리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는 제가 금융을 지속하면 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이며 받아보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경제 지식을 할 수 있는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밑에는 뭐 보험금 청구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청구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내용이 바뀔까요? 그 밑에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한번 양식화 해놓으면은 내용은 조금 수정할 수 있어도 크게 수정이 안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소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 관련돼서 제가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과제가 이 양식들 다 드려요. 제가 갖고 있는 양식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본인 걸로 이름 바꾸시고 다 핸드폰에 저장하시는 게 제 과제입니다. 그거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식화해서 갖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보낼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양식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시간. 그쵸. 저는 그냥 양식이라고만 쳐도요. 내용 이렇게 뭐 DAO 양식, 뭐 팩트반식, 노션 문제 양식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그 키워드만 바로 치면 나올 수 있게. 근데 주요 쓰는 것들은 계속 써요. 바뀌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걸 제가 과제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관리자랑 다름을 보여주는데 고객이 가장 뼈에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받는. 맞아요. 돈 받는 거예요. 우리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 돈 받는 거를 너가 혼자 하는 거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주면 쉽게 받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게 우리의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쉽게 다가가겠죠. 그래서 제가 저 사례를 항상 쓰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대장 용종 사례인데 제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화법으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1분 화법인데 여러분들이 요 자료와 요 내용 그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들이 글로 써보시고요. A4 한 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제 앞에서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쓴 거를 대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거기에 또 화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내용을 쓰고 스크립트를 쓰고 그거를 제가 앞에서 그거 직접 말하려고 작성한 걸 읽어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건데 제가 미리 이걸 화법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자료이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자, 화법처럼 진행해볼게요. 고객님, 그럼 보험 왜 가입하세요? 아플 때 이거 보험금 받으려고 하죠. 맞아요. 돈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험금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별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요즘에 시스템이 좋아져서 쉬울 텐데. 병원에서 그냥 바로 청구도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간단한 병원은 그냥 네.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데 맞아요. 좀 뭔가 좀 금액이 많다든가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저희 같은 관리자들이 도와주면 좀 편하시겠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더 좋아하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 사례 중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은 30대 후반 남성분이 건강검진하기 전에 저를 만나 뵙고서 좀 수술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완하고선 건강검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대장용종이 나와갖고 한 건데 우리 여기서 미리 조금 사전 설명드리면 건강검진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만약 검진 때 찌끄만 병 하나로 나오면 보험가입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겠죠. 안 될 가능성. 네,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미리 점검하고 하시면 되는 거를 굳이 하고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험료는 변동 없이 수술비만 원래 하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게 대장용종 하나만 되더라도 140만 원밖에 설계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이 고객님이 검진했는데 대장용종이 나온 거예요. 이 결장의 폴립이라는 내용이 그 대장용종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도 젊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청구하기 많이 쉬워졌어요. 그냥 어플이나 그 병원에 있는 그 기기로 해가지고 청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청구해가지고 고객님이 돈 80만 원 받았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캡처본 보내주신 거예요, 저게. 근데 고객님은 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제가 아까 얼마밖에 설계해드렸다고 했죠? 40만 원? 맞아. 얼마 덜 받은 거예요? 60만 원. 네, 60만 원 덜 받은 거예요. 그 바로 고객님한테 연락했죠. 고객님 지금 좋아하실 때 아니라고. 감사한 표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60만 원 덜 받으신 거라고. 이거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 캡처본 밑에 보면은 담당자 연락처 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하고 저 담당자 연락처 받자마자 뭐 했냐면 문자 하나 했어요. 땡땡땡 담당자님 땡땡땡님 그 보험 내용 보니까 땡땡 한번 땡땡해서 60만 원 덜 나온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 돈 언제 나왔을까요?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체크 안 해주고 체크한 거에 차이 때문이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실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 보상 담당자도 사람이에요. 정말 전문가들이 일을 하지만 또 신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덜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뭐 어느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회사는 보상 담당자가 이 돈이 덜 나가잖아요.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고객님들 입장에서 내가 보험료 5만 원 내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이거 별거 치료한 것도 아니고 치료비도 1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80만 원 나왔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겠죠. 그쵸, 좋죠. 그리고 그 좋은 감정 때문에 원래 이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잘 줬겠지 하고 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 봤을 때 왜 이거밖에 덜 받았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관리자, 아는 관리자가. 고객한테 대화할 때 네. 이거를 무기로 써도 지금 이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보험사 32개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이면서 보험사랑 싸우는 설계사. 네, 맞아요.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싸운다라고 표현하시면 조금 강하고 저희는 보험사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는 보험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보험사랑 함께 하는 걸 뿐인 거지
오히려 고객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은 응.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해도 되는 거를 이제 맞아요. 그건 좀 세게 하셔도 네. 되는데 좀 저는 유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청구적인 부분도 고객님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줄 수 있는 관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시면 좀 더 좋겠죠.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맥을 잊어버렸는데 음. 저거는 AP 과정에서 하는 거죠? AP 할 때. 그쵸? AP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다 AP 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고객이 좀 더 나를 전문가로 바라보고 좀 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다름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사례는 꼭 이 사례가 아니어도 돼요. 뭐 암 진단비 받아준 사례 뭐 별 사례도 많아요. 그런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뭐 캡처본이나 이런 사진은 드려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짜시면 됩니다. 내거 아니어도 만들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이 이 화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시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2강의 끝입니다. 제 2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AP 과정을 갔을 때 남들과 다르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과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AP가 이루어져서 고객의 마음을 쥐었다 놨다, 쥐락켰다 폈다 할 수 있는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설계사가 됐으면 좋겠었고, 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